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3, 40년에 걸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 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발전한 반면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농촌의 여러 가지 문제 중 저출산, 고령화, 인구 절벽에 따른 지역의 소멸 위기 지표인 지방 소멸 위험 지수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우리나라 전국 228개 시, 군구 가운데 105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성시의 모습은 어떨까요? 2000년 이후 동탄 신도시 개발 등으로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진 이후 동서 지역 간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었고 서남부 지역의 대부분인 화성시 농촌 마을은 고령화 및 교육, 교통, 문화, 의료 등 정주 인프라 낙후에 따른 지역 활력 감소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2월 기준 화성시 전체 인구 중 약 73%가 동부 도시 지역에 거주하며 주민의 평균 연령도 동탄 4동의 경우 32세인 반면 서신면은 55세로 한 지역 내 편차가 굉장히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화성시 읍면동별 지방 소멸 위험 지수를 살펴보더라도 현재 서신면 등 서부 지역 9개 읍면이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본 도쿠시마현 가미카스조는 마을 인구 5천여 명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폐촌 위기에 처한 마을이었으며 주민의 주 수입원인 감귤 산업마저 맹해로 어려움에 직면하며 주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당시 마을의 영농 지도원은 우연히 오사카의 한 초밥집에서 음식의 장식품으로 나온 나뭇잎을 보고 마을에 흔한 나뭇잎을 팔아보자고 반대하던 주민들을 설득하였고 현재는 주민의 주 수입원으로서 일본 장식용 나뭇잎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미카스 마을에는 70이 넘는 마을의 할머니들이 일본 대졸자 평균 이상의 소득을 얻고 마을을 떠난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등 잎사귀 비즈니스는 마을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혁신과 발상의 전환으로 위기를 극복한 농촌 마을의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미카스 마을의 성공 사례는 이로도리 인생 2막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제작되어 일본 전역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침체된 마을의 잠재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리더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이러한 일이 가능하였습니다. 위에서 본 사례처럼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결국 사람에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농촌 마을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특화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재정적, 인적 지원을 통해 지역 내 혁신 자원과 기반을 적극 활용하여 자생적 발전 및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화성시는 화성의 중심 산업에서 도시의 이면으로 전락한 농촌의 위기 극복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역의 잠재된 자원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동부 도시 지역 거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내 풍부한 소비 여건과 서부 지역의 천혜의 자연경관 및 농수산물 등 다양한 지역 먹거리를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프로젝트라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화성시는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개년에 걸쳐 협력과 연대를 통한 화성시 농업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각종 사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사업은 시설물을 건립하는 하드웨어 사업과 인력 육성 및 협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등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해마다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 인근 화성호 간척지 에코팜랜드 경관농업단지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판매장, 카페, 음식점이 들어가는 징검다리 센터라는 하드웨어 시설이 건립됩니다. 이러한 하드웨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메뉴 개발과 창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양성된 인력은 개별 단위에서 조직화를 통한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육성되게 되며 이러한 조직은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집단이 될 것입니다. 집단이 훈련과 공동체, 실천을 통해 집결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본 사업을 통해 지원하며 경제적 자립을 통한 잉여 수입은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농촌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사람과 조직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지역 주민의 참여와 관심으로 화성시 농업과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하여 동서 지역 간 도농 지역을 아우르는 다같이 잘 사는 화성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성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지역 주민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앞서 설명 들으신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진행되는 딩검다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딩검다리란 징검다리의 옛말로 중간에서 양쪽의 관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딩검다리 프로젝트란 서부권의 농촌과 동부권의 도시 지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화성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딩검다리 프로젝트의 가장 큰 핵심은 농촌 지역 중심의 주민 기반 지역 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역 활력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가 주민 기반이 돼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성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징검다리 프로젝트의 3대 전략은 첫 번째, 생산 가공의 인프라 확충, 두 번째, 유통 소비의 시스템 확충, 세 번째, 휴먼 네트워크, 즉 인력 육성과 강화입니다. 이 전략 안에서의 주민의 역할은 로컬푸드의 전략적인 생산, 딩검다리 센터의 운영 참여, 마지막으로 사업 운영을 위한 교육 이행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생산 가공 인프라 확충 전략에서 주민의 역할은 로컬푸드 생산입니다. 로컬푸드 생산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핵심 시설로 소규모 가공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 교육과 로컬푸드를 기획 생산을 하기 위한 서부권 생산 기반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통 소비 시스템 확충 전략에서 주민의 역할은 딩검다리 센터 운영에 참여입니다. 딩검다리 센터 운영 참여와 관련해서 서신면 에코팜 랜드 부지에 설치되는 레스토랑, 식교육 체험장, 여행자 센터 및 카페가 설치될 예정이며 그 안에 참여 주체로서 지역민과 청년 조직,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 연계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먼 네트워크 강화 전략의 주민의 역할은 사업 운영을 위한 교육 이행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서부권 농촌 지역과 네트워크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사업 대상지의 위치는 궁평항 인근의 에코팜 랜드입니다. 에코팜 랜드 내에 오토 캠핑장과 그 외에 전망대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 시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업에서 가장 핵심 사업인 딩검다리 센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서신면 에코팜 랜드 부지 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화성시 또는 인근 지역의 도시권 소비자들이 농업과 농촌 활동에 대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으로는 에코팜 랜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지역을 이용하면서 배출하는 탄소를 명목으로 입장료를 내며 입장료의 일부를 산소 코인으로 전환해 줍니다. 산소 코인은 이 지역을 머무르는 동안 여행자 센터 및 레스토랑, 식교육 체험장 등에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은 코인에 대해서는 로컬푸드와 교환을 통해 지역상 농산물을 소비하는 구조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컬푸드 레스토랑과 농산물 판매장에서 지역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세부 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시설은 지역의 맛을 잇다라는 맛있다의 로컬푸드 레스토랑과
지역 먹거리를 즐겁게 체험하는 잼 있다의 칡교육 체험장, 그리고 지역 마을을 체험하고 관광을 하기 위한 쉼 있다의 여행자 센터 및 카페, 총 3가지의 시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맛 있다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가 구성된 레스토랑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두 번째의 잼 있다는 여러 가지 먹거리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토종 자원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쉼 있다는 서부권의 지역과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학습하고 VR을 도입하여 사전 체험 후에 관심 있는 지역에 심도 깊은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지역과 연계를 시켜주며 화성시 시티 투어와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본 지역은 관광지 중심의 지역으로 주말 또는 공휴일, 특정 시기에 관광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말에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주간에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간의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학교와 연계하여 식교육 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지역의 먹거리 복지를 위한 공유 부엌으로서의 활용을 제안 드립니다. 본 운영 계획은 안을 제안한 것이며 세부 사업 계획 수립 시 지역민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그거에 따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센터의 참여 주체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핵심 주체는 서부권 주민, 특히 서신면 주민자치회와 화성시 청년 네트워크입니다. 본 센터를 총괄 기획하는 딩검다리 네트워크라는 조직을 만들고 각 시설별 운영 주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림을 보면 서신면 주민의 역할이 작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센터의 위치상 서신면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서신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딩검다리 센터 외에 설치되는 가공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센터는 현재 화성시 푸드통합지원센터 2층에 설치되어 있는 가공시설을 옮기는 것과 그리고 그 안에 신선편의 개발실을 포함하여 약 200평 정도의 가공센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가공센터의 부지는 현재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APC 부지인 8탄면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화성시 신한력 플러스 사업과 관련한 사업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사업이기보다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 주민의 활력을 얻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후에 사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